유령 보는 노무사, 이번엔 엄마를 위한 싸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혁플릭스입니다. 오늘은 MBC 금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5화, 6화 리뷰와 함께 다가올 7화에 대한 뇌피셜 예측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히 한 유령의 사연을 풀어주는 에피소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가 판타지와 현실을 교묘하게 엮으며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뼈있는 주제 노동, 특히 사회의 음지에 놓인 약자들의 노동 현실을 강하게 조명한 회차였기 때문이죠. 노무진이 이번에 마주한 의뢰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직장 동료, 그리고 그 의뢰인의 죽음을 계기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성부를 위한 수사극이 아닌 노동자의 죽음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무사 무진의 분투가 중심축이 됩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를 통해 무진은 유령을 보는 노무사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노동 전문가로의 한 단계 성장을 보여줬고,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뭉클한 울림을 안겨줬습니다. 교양시험이라는 황당한 시험으로 위장된 모욕, 그리고 그런 모욕 앞에서 침묵해왔던 청소노동자들의 각성과 연대, 이 모든 것이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바로 무진, 희주, 견우, 무진스의 팀플레이였다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번 화는 단순히 또 한 명의 유령을 성불시킨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령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청소노동자들이 어떻게 존재를 되찾아가는지를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줄거리 리뷰와 7화 예측 뇌피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5화 6화 핵심 요약부터 짚고 가시죠. 5화는 노무진이 가족, 특히 어머니와 직결된 사회 문제와 마주하며 시작됩니다. 대학 청소노동자인 무진의 어머니 양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미화원 교양시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험은 단순한 업무 능력 평가를 넘어서 미화원들에게 학력과 교양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HUDL의 약자를 고르시오, 학교 이름을 영어로 쓰시오 같은 문제는 업무와 무관할 뿐 아니라 미화원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차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무진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합니다. 어머니의 동료 김영숙이 이 시험을 준비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 원한이 남아 유령이 된 채 무진을 찾아온 것이죠. 유령의 등장으로 판타지가 가미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요구되는 비공식적 스펙이라는 이름의 갑질. 무진은 단순히 유령의 한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 부당함에 맞서는 투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6화는 그런 결심이 행동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무진은 미화원들과 함께 시험 거부를 선언하고 시위에 나섭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경찰을 불러 시위를 해산하려 들죠. 무진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유치장에 수감되는 우픈 장면이 연출되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노무사의 처절한 싸움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희주와 견우는 각각의 방식으로 무진을 돕습니다. 희주는 앞장서서 학교 측의 막말에 맞서 싸우고, 견우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립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파업은 점점 고립되며 미화원들의 의지는 꺾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의 응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결국 동문회의 개입과 공론화로 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김영숙 유령은 비로소 한을 풀고 성불하고, 무진은 그에게 이제 우리가 지켜볼 테니 편히 쉬라며 따뜻한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장면은 무진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유령을 보내는 사람을 넘어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변모해가는 여정을 함축한 장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7화 어떤 전개가 이어질까요? 이제 진짜 악역이 등장할 타이밍. 첫째, 학교 측의 대응 방식이 단순히 현장 관리자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악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배후의 존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5화 6화에서 등장한 행정실장은 단순한 관리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능숙하게 미화원들을 제어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화법을 구사했죠. 그의 언행과 자세는 마치 오래전부터 갑질 구조 속에서 생존해온 고위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 누군가 혹은 조직적인 외부 세력이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특히 무진이 과거에 몸담았던 대기업 인사팀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1화에서 무진은 선배에게 속아 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 선배와
선배와의 인연이 어딘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죠. 만약 그 선배 혹은 당시 인사팀장이 지금 학교의 인사 자문이나 정책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 모든 미화원 시험 시스템의 설계자가 바로 무진이 과거 몸담았던 조직과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단순한 노동 현장을 넘어서 노무진 vs 과거의 그림자라는 흥미로운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살의 의미심장한 말 이 판 점점 커질 거야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는 단순히 유령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진이 다루게 될 사건들이 점점 더 거대한 사회 구조와 맞닿을 것이란 복선처럼 들립니다. 청소노동자 문제로 시작된 이 싸움이 다음에는 어떤 직업군, 어떤 집단, 어떤 시스템으로 확장될지 우리는 지금 그 서막에 서 있는 셈입니다. 무진은 이제 단순한 귀신 보는 노무사를 넘어 사회의 가장 어두운 층위를 드러내는 진실의 탐정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다음 유령 의뢰인에 대한 예측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5화, 6화에서 보여준 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노동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시간 강사나 계약직 교수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집단 중 하나로 강의시수 쪼개기, 수당 미지급, 연구실적 압박, 갑질 학과장 등 현실적으로 다뤄야 할 소재가 너무도 많죠. 만약 제작진이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시간 강사 유령이 새로운 의뢰인으로 무진 앞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논문 대필이나 지도교수의 학문적 착취 같은 사건이 함께 조명된다면 드라마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지식노동 착취라는 새로운 층위를 건드릴 수 있게 되죠. 이는 지금까지 무진이 상대했던 공장, 병원, 학교의 청소노동자들과는 또 다른 결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 드라마가 다루는 노동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시간 강사 혹은 계약직 교수 유령이 과거 무진과 모종의 인연이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무진이 대학 시절 노무사가 되겠다며 다녔던 강의의 담당 교수였는데 이후 처우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라면 무진에게는 개인적 죄책감과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더욱 강한 내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고 시청자는 무진의 감정선에 더욱 깊이 이입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 모든 예측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무사 노무진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숨어있던 구조적 악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 만약 다음 유령이 시간 강사라면 교육계의 겉과 속을 파헤치는 본격적인 에피소드가 될 것이며 지금껏 시리즈의 맥을 잇는 또 하나의 사회 고발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무진스가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한을 품은 유령이 무진의 앞에 나타날지 기대가 큽니다. 셋째, 무진의 눈에 감지되고 있는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진이 유령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주요 능력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능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단순히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령의 감정에 깊이 입하거나 심지어는 자의적으로 빙의되어 그 인생의 단편을 함께 경험하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 은영, 청소노동자 김영숙의 에피소드에서는 무진이 단순히 기억을 훔쳐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공유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진의 정신 상태에도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 분노와 억울함이 무진의 정체성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거죠. 보살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 넌 나처럼 될 거야는 이제 와서 보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살 역시 처음부터 유령과 접촉한 존재가 아니었고 무언가의 계기로 인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무진 역시 지금 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보살처럼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진 개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령의 감정에 공감할수록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죠. 무진이 지금처럼 사건에만 몰입하게 되면 결국 자기 삶의 중심을 잃고 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는 곧 무진의 사명감과 인간성,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시즌의 가장 감정적인 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귀신과 대화하는 유쾌한 이야기로 시작된 이 드라마가 결국은 주인공의 정신과 감정의 무게를 다루는 심리 드라마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진이 유령의 아픔을 덜어주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유령의 아픔에 잠식당하는 존재가 될지 앞으로의 서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넷째, 견우와 희주의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견우가 운영하는 견짱TV는 무진스의 활약상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며 사회적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사연이 공론화되고 시청자와 동문들,
언론의 관심까지 끌어낸 것은 큰 성과였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진스를 향한 외부의 견제도 함께 키우게 된 셈이죠.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앞으로 견장 TV는 다양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성 악플은 물론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분쟁, 방송 중단 압력, 협찬 거절 등 견우 개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과거 등장했던 기자 이어진의 재등장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견우와 과거 직장 동료였고 서로 미묘한 감정선을 공유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어진이 견우를 돕기 위해 다시 등장하게 될 경우 견우와 희주 사이에 또 한 번의 긴장감이 흐를 수 있습니다. 견우는 기본적으로 희주에게 호감이 있지만 이어진은 보다 성숙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견우에게 다른 형태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주는 그동안 무진스의 브레인이자 중심축으로 활약하며 감정적으로도 견우와의 거리 좁히기를 이어왔지만 이어진의 존재는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희주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서 견우가 언론 대응이나 콘텐츠 구성에서 이어진의 조언을 따르게 된다면 자칫 자신이 주도해온 활동의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느낄 수 있죠. 이로 인해 희주와 견우 사이에 신뢰의 균열이 생기거나 작은 갈등이 씨앗처럼 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에피소드의 메시지는 단순히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감정, 개인의 성장, 그리고 관계의 진폭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서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견우 희주 이어진을 둘러싼 삼각구도는 단순한 연애구도를 넘어 협력과 갈등이라는 보다 넓은 주제와 맞닿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견우는 이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희주는 어떤 감정으로 이를 바라보게 될지 다음 화에서는 무진스 내부의 감정선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화는 드라마보다 더 현실 같은 회차였습니다. 유령과 계약한 노무사가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이야기였고요. 무진이 싸운 건 유령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히 판타지 활극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화에서는 이 감정의 흐름이 더 큰 제도적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무진의 성장과 보살과의 관계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차 예고 분석과 새로운 떡밥 정리는 곧 이어서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혁플릭스와 함께해요. 혁플릭스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뇌를 풀가동하고 돌아오겠습니다.